첫 번째 이슈입니다. CPI 그리고 선거, 한국 전약 후강. 이 한국의 전약 후강은 올 한 해를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요. 오늘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한국 전약 후강 오늘이네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한국 증시는 선방했습니다. 선방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오늘 선방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그래서 맞는 것 아까 같습니다. 그러게요라고 말씀하셨네요. 네. 그러게요. 선방한 우리 증시 어떻게 네. 평가하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자, 사실 오늘 뭐 장 출발하기 전부터 네.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걱정이 좀 많았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가 하락을 했죠. 3월 CPI가 예상치를 좀 넘어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식이 이제 더 늦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나스닥을 끌어내릴 수가 있고 우리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인데요. 오늘 새벽에 3월 CPI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소식과 함께 나스닥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일단 오늘 한국 증시는 이제 하락 출발하겠구나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자, 근데 또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네. 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현재 이 집권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뭐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그것도 있고요. 부분이라든가 또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돼 있는 이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폐지하겠다라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약이 있었던 상황이죠. 그렇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선거 결과를 보니까 야 이거 뭐 밸류 프로그램도 좀 힘받기 힘들겠다라는 기분도 좀 들고 또 무엇보다 또 내년에 금투세 시행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기대하는 건 있어요. 네. 뭐냐면 그렇게 말했지만 이게 선거용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네. 우리 선거용이 아니다 그러면 선거가 어떻게 되든 하기로 했던 건 하지 않을까라는 또 네. 기대감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오늘 관련 기업들은 네. 우리가 내년도 금투세 시행된다라는 부분은 사실 코스닥이 좀 영향을 주는 요소라서 오늘 사실 코스닥 시가가 네. 그냥 하락 출발했던 이유기도 하고요. 또 밸류업 관련주들 오늘 KB금융을 포함해서 금융주들 일제히 급락 출발했다가 막판에 들어올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 자체는 야 이거 미국 CPI도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버렸고 네. 선거 결과도 좀 그렇고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은 좀 두들겨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시가는 두들겨 맞았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네. 거의 1조 가까이나 사들이면서 오늘 우리 시장을 좀 방어했던 덕분에 보합 정도. 네. 뭐 1조나 샀는데 보합에서 끝난 건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외국인들 덕분에 시장은 하락 출발했다가 보합 정도로 회복을 좀 보였지 않나 싶습니다. 잠깐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제가 오늘 하면은 제가 3월 달부터 화면을 준비를 했거든요. 지금 최근에 시장은 분위기는 뭔가 좋은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3월 달부터 지금 4월 달 현재까지 지금 보면 이게 지금 나스닥인데요. 별로 뭐 시장이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 지금 3월 이후로는 지금 나스닥도 혼조세 지금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 코스피는 사실은 이제 3월 중순에 엔비디아의 이 GTC 2024 이 AI 컨퍼런스가 열렸기 때문에 그때 삼성전자 이슈가 붙으면서요. 또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있었고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시가총액 1등, 2등이 꽤 많이 떴거든요. 요거 때문에 3월 달 중하순은 오히려 나스닥보다 우리가 나았어요. 네. 근데 어쨌든 3월 말부터 최근까지 흐름은 좀 밋밋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오늘은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가가 일단 한번 내려앉았다가 오늘 또 다행히도 끌어올렸고요. 특히 코스닥은 좀 심각하죠. 3월 말부터 지금 계속 지금 내려앉고 있는 모습 주다가 오늘 추가적으로 갭 하락했다가 또 다행히도 약보합으로 네, 끝은 났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시장을 보면 조금 뭐 좀 아쉬운 하루였지만 그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 다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말씀을 4월 중순까지 우리 시장이 전약 후강. 네. 중순까지 조금 힘들다가 4월 중순 이후부터 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 있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인즉슨 뭐 4월 중순까지는 시장이 바로 가기 힘들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의견에는 변함이 없으신가요? 네, 아직까지는 뭐 변함이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지금 나스닥도 그렇고 사실 많이 올랐거든요. 네.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시장이 많이 올랐으면 여기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좀 더 비싸게 주고 사겠다라는 물량들이 좀 적극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아마 이제 4월 달은 좀 쉬었다 갈 것 같다라는 말씀드렸던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는요. 일단은 지금 3월 CPI가 나올 건데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조금 높게 나올 것 같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아마 예상치를 조금 넘어설 것 같고 이러면은 이제 시장이 야 이것도 금리 인하 시기 늦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어찌 본다면 시장에 자금을 좀 끌고 들어오기가 네. 좀 힘든 여건인 것도 있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4월 15일은 또 미국의 주식 양도세 납부 마감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4월 중순까지는 수급적으로 좀 세게 들어오기가 좀 힘든 상황이다라는 거 하나. 거기다 또 하나 돌발악재가 하나 터졌죠. 이 중동 관련 이슈가. 네, 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지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뭐 이번 주말 얘기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뭔가 어쨌든 이란의 이스라엘 그 보복 공습 뭔가 제재나 이런 것들이 뭔가 뭐 주말 중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주식시장은 달러가 좀 강해지려고 하면 이때는 주식시장에 돈 들어오기가 좀 힘들거든요. 아무래도 좀 달러가 강해지려고 하면 달러 들고 있으려고 하지 괜히 뭐 주식을 사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달러가 강해지는 요인들이 미국이 금리나 할 줄 알았는데 좀 생각보다 늦어질 것 같다 하면 달러가 좀 반등 나올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고 또 이런 중동 리스크 같은 이런 또 외부적인 리스크가 터지면 또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달러 좀 강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4월 중순까지는 좀 더 시장을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인을 해야 된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에 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뭐 아까 오늘 첫 번째 이슈가 미국 CPI 그리고 한국 선거, 한국 증시 전략 후강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선거 얘기가 나니까 또 채팅창이 살짝 뜨거워지는 모습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 이거죠. 이게 선거용이든 아니든 네. 이게 뭐 어쨌든 하기로 했던 거는 이기든 지든 꼭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말씀. 그래야지 우리 증시가 안정되고 지금 저 PBR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해야 된다. 빠지면 안 어쨌든 된다.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증시에 도움되는 거는 해야 무조건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만나봤는데 오늘도 온라인 무료 특강. 오늘 공개 방송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좀 두 가지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지금 아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다음에 현대차를 포함한 이 금융주 같은 이 밸류업 관련주들 아마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 또 고민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를 포함한 금융주, 밸류업 관련주 얘기들 오늘 먼저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오늘의 핵심은 역시 주도주 발굴 꿀팁이라는 주제로 지난번에 요 내용이 굉장히 좀 반응이 좋아서 그럼요. 저 굉장히 제가 봐도 너무너무 궁금한 내용이에요. 오늘도 한 번 더 이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주도주를 발굴할 수 있는 꿀팁. 네. 굉장히 필요한 그냥 팁도 아니고 꿀팁. 꿀팁. 네,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한 소개 도와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내 계좌의 수익을 더하는 시간 주식 버라이티 내일은 플러스 한국경제TV 1호 전문가 우리 홀짝 박사 김문석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두 번째 이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슈입니다. 한국 중장기 전망 이렇게 뽑아주셨는데 4월 들어 증시 조정이 전개되면 걱정이 많다. 올해 한국 증시, 네. 올해 한국 증시 전강 후약. 전반 상반기까지 강하고 후반기부터 조금 네. 조정을 받지 않겠느냐는 전망해 주셨는데 이것 또한 변함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 이번에 뭐 CPI가 높게 나와버린 바람에 오늘은 이러다가 연내 금리나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뭐 사람의 마음도 왔다 갔다 하지만 주식시장도 보면 뭐 금리나 곧 할 것처럼 했다가 또 연기되는 것 같다가 또 안 하는 것 같다가 또 할 것 같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왔다 갔다, 네. 아마 또 다시 또 5월달, 6월달 접어들게 되면 뭐 곧 할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달만 해도 3번 할 거야 뭐 이렇게 네. 말했었는데 좀 바뀌었는데 또 변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아직 뭐 그 뷰에 대한 오늘 뭐 잠깐 잡음이 있었긴 합니다만은 네네네. 기존 뷰에 변함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 전망 그대로 올해는 이제 전강 후약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고요. 네.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준비된 화면은 위에가 미국의 그 기준금리 추이고요. 아래는 이제 나스닥인데 어쨌든 지금 시장이 왜 올라가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2022년도에 미국이 가파르게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위쪽에 보시면은요. 가파르게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급락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2023년부터는 금리는 올렸지만 금리 인상폭이 상반기에 상당히 줄어들었고요. 그다음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이 멈췄습니다. 2023년도에 나스닥이 올랐던 이유는
가파르게 올리던 금리를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좀 조절되고 하반기에 금리 인상이 멈추다 보니까 급등하던 달러가 좀 진정되면서 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와서 올랐던 거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왜 올라가느냐?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올해 금리 인하 시작할 것 같다. 뭐 금리 인하 시작한다는데 설마 달러가 오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아직은 달러보다는 달러 대체 자산 쪽이 계속 수급이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막상 금리 인하를 하면 어떨까? 막상 금리 인하고 나면 뭐 이제 제로 노출됐다 하고 뭔가 좀 시장에 돈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 하기 전까지는 올라갈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그래서 아직 금리 인하 안 했으니까. 그렇죠. 네, 제가 봐서는 아직 여전히 상반기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는 상태라서 시장이 많이 올랐지만 더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하반기 어쨌든 어느 시점에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될 것 같은데 그때 오히려 좀 흔들리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강후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한국 증시도 뭐 그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설마 나스닥이 뭐 빠지는데 우리는 올라가고 이러지는 않을 거니까 뭐 나스닥과 동조해서 같은 한 해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 증시 우리 시장 주식 시장을 위해서는 금리 인하 카드가 좀 뒤늦게 써줬으면 좋겠고 네. 우리 그 개인 사업자라든지 그렇죠. 개인적으로 가게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금리 인하가 좀 빠르게 당겨줬으면 좋겠고요. 사람의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또 마음이 그런 게 지금 전강 후 약이라고 하셨는데 사람의 마음이 또 전강 후 강이면 더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 전강 후강에 대한 가능성 뭐 이런 거는 없을까요? 일단 뭐 지금 위치에서는 저는 좀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이 시간에 자주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유동성 랠리의 후유증이 한 4년에서 한 6년 정도 갑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거든요. 이것도 준비된 화면 보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10년에서 12년 사이클에 꼭 글로벌 위기가 터지고요. 이 글로벌 위기가 터지면 우리가 글로벌 기축통화지를 갖고 있는 미국이 금리 내리고 돈 풀면서 달러를 급락을 시키는데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있는 98년 IMF 외환위기, 2008년 미국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위기, 바로 이때 미국이 금리 내리고 돈을 치고 푼 시기거든요. 위에 있는 원달러 환율이 그 시기에 바로 급락을 하면서 달러가 급락하니까 시장에 주식시장 쪽으로 돈이 들어오면서 한마디로 주식시장에 랠리가 나왔는데 여기서 보시면 98년도에 유동성 랠리가 한 1, 2년 바짝 나오고 난 다음에 조정 기간이 한 4년에서 6년 정도 진행이 됐고요. 2008년도에 또 유동성 위기가 한번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한 4년에서 6년 조정이 들어왔거든요. 지난 2020년 유동성 랠리가 또 들어왔으니까 또 한 4년, 6년은 박스권이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유동성 랠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시장이 이렇게 장기간 박스권 빠지는 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어떤 회사가 올해 100억 벌고 내년 200억 벌고 내후년 300억 벌고 그다음 400억 벌면 원래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한 1년, 1, 2년 후를 선반영하면서 야 얼마 번다더라 해서 좀 올랐다가 그리고 막상 이제 돈은 잘 벌고 있는데 주가는 박스권이고 이러다가 또 시장이 또 돈을 좀 더 번다 하면 또 그걸 또 반영해서 먼저 올랐다가 또 박스권이고 원래 이렇게 가면 계단식으로 이렇게 기업 가치를 따라 올라가거든요. 근데 유동성 랠리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주식시장에 물 밀듯이 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미국이 금리 내리고 달러를 천문학적으로 찍어 푸니까 뭐 달러 값어치는 떨어지는 게 뻔하잖아요. 그 달러 들고 있을 바에는 차라리 부동산을 사든가 주식을 사자. 우리가 미국 주식이 장기간 올라가는 이유나 전 세계 뭐 부동산 가격이 장기간 올라가는 이유도 뭐 수요도 수요지만 사실은 그걸 사고 파는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유동성 랠리가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차근차근 가까운 미래를 좀 선반영하면서 달려가야 될 증시가 돈이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올랐지만 돈이 너무 넘치니까 뭐 조금 더 먼 미래 보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없나 하고 이렇게 붙다 보면 주가가 미래 한 4, 5년치를 미리 선반영해서 달려버리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올라가자니 이제 좀 비싼 것 같고 떨어지자니 아직 시장에 돈은 막 넘쳐나고 이래서 기간 조정이 길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올해 지금 올라가는 논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작년에 올라왔던 게 금리 인상 속도가 줄고 금리 인상이 중단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올라왔던 거고 올해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는 이유 때문에 올라가는 거니까 막상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되고 나면 또 재미 좀 없을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무조건 된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전강 후약에 대한 의견을 주셨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다 되네요. 늘 항상 아쉬운 시간 함께할 수 있는